자, 56번 노트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 수권이 뭔지 이제 알 건데, 수권에서 해수, 담수, 빙하의 분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자원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제 준비되어 있죠, 그죠? 요 내용들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바닷물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요걸 전문 용어로 이제 해수라고 불러주는데요. 예, 이렇게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 중에서요, 97%를 차지하는 게 바닷물이에요. 나머지 뭐 한 2.5%인가요? 한 2.5%가 이제 담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바닷물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것은 염분이 가장 높아요. 모든 물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짜다하는 그 표현을 염분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자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밑에 잠깐 봅시다. 수자원은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물인데, 자, 인간이 바닷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활동을 한다 이거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냐? 우리 소금 생산하죠. 염전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생선, 어류 같은 것들을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도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바닷물에서 건질 수 있는 그 수자원이 엄청 많아요. 자, 다음에 해수 말고 담수를 좀 가보죠. 담수하면 보통 육지에서 발생하는 이제 물을 말하는 건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빙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2.5%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빙하거든요. 자, 빙하는 일단 염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남극이 아니지, 남극이죠, 남극. 남극과 북극과 저 고산지대에 가시면 얼음이 좀 있죠, 그죠? 고산지대. 여기에 빙하가 분포. 자, 빙하는 과연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어떨까요, 여러분들? 불가능하죠. 빙하를 잘라가지고 뭐 사람이 어디 쓰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빙하 녹는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쓰면 안 되는 거라 하는 거.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지하수 잠깐 볼게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0.76%인데 이런 퍼센테이지를 외우지 마시고 그냥 누가 제일 많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빙하가 제일 많죠, 육지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하수인데, 자, 빗물 또는 눈이 녹으면 이제 물되죠, 그죠? 그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요게 결국은 이제 지하수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호수하고 하천수도 이렇게 포함됩니다, 담수에. 자, 양이 작고요, 지표면의 분포예요. 뭐 태화강, 뭐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겠죠. 염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이제 수자원이 되겠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생활한다고. 바닷물은 거의 쓸 수가 없잖아, 먹는 거로, 그지? 그래서 얘들을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 부족이 생기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물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물 이제 부족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간단한 상식인데요. 수증기 같은 경우는 물 성분 아닙니까, H2O. 근데 이 녀석은 미안하지만 수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는 이제 하늘 위에 있다 보니까 대기권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이거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지하수, 아까 지하수 여기 보시면 담수에서 두 번째죠. 자, 지하수의 수자원 이용 현황인데요. 자, 실제로 어디에 많이 쓰냐 이거죠. 지하수가 우리 생활에 쓰이긴 쓰이는데 주로 많이 쓰는 곳이 A 분야거든요. 자, A 분야가 뭔지 살펴보죠. 지하수 중에 절반을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 농업용수입니다. 식물을 이제 키우고 재배할 때 쓰는 것들. 우리 대한민국 주식이 쌀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식량 생산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죠, 그죠? 이건 아마 시대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이 농업용수만큼은 아마 부동의 1위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B를 한번 가보죠. 전체 중에 43%인데요. 뭐냐면 생활용수예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업용수가 좀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고 이제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생활용수를 쓰는 집이 많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 B하고 C하고 순위가 바뀌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격차가 점점 벌어져. 그런 레파토리가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하수 이용 현황에서 두 번째는 생활용수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학교 등에 있겠죠, 그죠? 도시. 자,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오타 났다, 생산, 뭔가 제품을 만들 때 물이 필요하거든요. 심지어는 그 제품이 뜨거울 때 이제 냉각수로 물을 활용한단 말이야. 이때 이제 쓰는 모든 물의 양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죠?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기타, 잡다한 용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A, B, C 순서 정도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를 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지구상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뭐냐 이거죠. 해수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담수 중에서 전체 물 말고 육지에서 발생하는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 차지하는 게 뭡니까? 예, 빙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하수고요. 그 다음에 하천, 이제 호수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세 번째, 한국에서 지하수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가 어딜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라고? 예, 2번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 3번, 1번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오른쪽 넘어갈게요. 앞에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그 지금 해수를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깊이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조금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중위도인데요. 이쪽이 깊이, 가로가 수온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은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수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 그 패턴이 있단 말이야. 그 패턴을 좀 살펴보자, 그지? 먼저 이 바다를요, 세 층으로 구분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표면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태양이 있겠죠. 빛을 비추겠죠. 그럼 햇빛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요 첫 번째 층 있죠. 요 층 이름이 뭐냐면요. 요 층 이름이 혼합층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있죠. 150m부터 1000m까지. 여기 요 사이 구간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이거 적을까? 수온 띄우고 약층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온 약층.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가장 깊은 수심 있죠. 요거는 이제 심해층이라고 깊을 심자에다가 바다 해자 심해층이라고 불러줍니다. 크게 세 구간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재 녹색으로 체크한 이 중위도입니다. 중위도의 그 혼합층의 평균 온도를 보자면요, 15도예요. 중위도는 보통 이제 위도상으로 30에서 60 사이에 있는 곳이 이제 중위도거든요. 대한민국 여기 포함되어 있죠. 자, 실제로 여기 꺾어지는 구간이 이 측정한 온도거든요. 우리가 기대한 것은 뭐 이제 이렇게 대각선을 꺾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녹색으로 쳐진 이 중위도 안에서의 혼합층과 수온약층과 심해층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른쪽 그림 잠깐 보시면요. 여기가 위도고요. 세로 축이 깊이거든요. 혼합층 깊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의 그 혼합층 깊이 보시면 이 정도 되고요. 수온약층이 이 정도 깊이가 되고요. 심해층이 엄청 깊어요. 근데 위도마다 이 세 개 층의 깊이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중위도 위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특징을 보자 이거지. 혼합층의 특징. 일단 이 바다 위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다는 것은 바람이 충분히 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바람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바람한테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죠? 그리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보세요. 바람이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막 위아래로 섞이지 않나? 계속 섞이는 거야. 햇빛이 비쳤을 때요. 위에가 뜨겁지? 차갑지? 맞나? 근데 여기다 바람이 불어. 뜨거운 바람이 이 바다를 한번 이제 휘젓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것들이 밑으로 갔다가 차가운 것이 올라오고 이게 반복된다고. 바람에 의해서. 계속 섞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온도가 차이가 나지 않고요. 섞여요. 섞이다 보니까 한 150m까지는 거의 온도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자, 위아래까지 열이 잘 섞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람 때문에. 따라서 전 구간의 수온이 이로 바꿔줘. 거의 일정해요. 누구 때문에? 바람 때문에. 꼭 기억해. 혼합층은 누구와 관련돼 있다? 바람이랑 관련돼 있는 거. 됐지? 다음 수온약층 가볼게요. 자,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좀 희한해요. 쫙 꺾입니다. 이렇게. 요 구간 특징이 뭐냐 이거죠. 자, 볼게요. 일단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죠. 맞나? 다음 두 번째. 여기 지금 그 수온약층을 제가 위아래로 한번 쪼개볼게요. 이렇게 잘랐을 때 위에가 온도가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따뜻하죠. 밑은 어떨까요? 차갑죠. 자, 혹시 대류순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것은 밀도가 작지 않나? 밀도가 작다는 것은 얘들은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고요. 차가운 것은 밑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이죠. 안 섞이고 그냥 버티는 거야. 안정하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주냐? 위아래까지 열이 잘 안 섞이고 뭔가 뒤집어져야지 막 이제 뭔가 이렇게 교환하고 이제 할 건데, 자,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누가 껴있다고?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수온약층이 껴있지. 얘는 중간 역할인데 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될 녀석이 섞어줘야지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이 교환할 거 아니가. 근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안정하니까 굳이 활동을 안 해요. 중개 역할을 못하고 버틴다고.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교환을 어떻게 한다? 차단합니다. 왜냐? 안정하니까. 대류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지. 됐지? 자, 다음 심해층 가볼게요. 자, 심해층은 요 밑에 있는 구간인데요. 심해층 같은 경우는 수온이 매년 1도에서 3도를 일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 에너지가 밑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됐지? 다음에 심해층은 워낙 깊어요. 깊다 보니까 전체 해수 부피의 80%를 차지합니다. 됐죠? 요 특징 세 군데를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 지방은 내가 다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저위도 지방, 적도 지방, 그리고 극지방, 고위도 지방, 여기는 과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있냐 이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들시고. 자, 여기 지금 빨간색은요. 저위도로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그 적도 지방이거든요. 온도가 처음부터 높습니다, 여러분들. 적도 지방은 바람이 별로 안 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바람이 많이 불지만 호주 지방 같은 경우는 바람이 거의 안 불어요. 약합니다. 있더라도. 그래서 이 두께 보세요, 여러분들. 저위도에 비해서 두께가 어떤가요? 얇죠? 바람 세기가 약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혼합층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데 대신 저위도는 메리트가 뭐가 있냐면요. 20도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쫙, 자, 이렇게 떨어지죠. 온도가 확 떨어지죠. 맞습니까? 쭉 떨어진다고 이렇게. 20도에서 저온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나? 자, 그래서 저위도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차이를 봐봐요. 수온약층이 가장 잘 발달된 곳을 물어본다면 저위도입니다. 처음 온도하고 나중 온도의 그 차이 있죠.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이 곧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을 잘 했다 하거든요. 저위도가 거기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그치? 심해층은 별로 볼 거 없고. 자, 다음에 극지방. 고위도 지방이죠, 고위도. 자, 고위도 지방.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추워요. 그래서 얘는 거의 일자로 가요. 이렇게. 고위도를 보고 뭐라고 불러주냐?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거의 발달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심해층이 엄청 깊잖아, 그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고위도하고 저위도하고 중위도를 좀 비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혼합층,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비교하기. 자, 바람 세기를 물어봅니다. 어디가 제일 세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세죠. 중위도 지방. 그래서 중위도가 훨씬 바람이 세고요. 따라서 혼합층 두께는 중위도가 훨씬 두껍죠. 다시 말하지만 혼합층은 누구랑 관련돼 있다? 바람이랑 관련돼 있다 하는 거. 바람 세기. 다음에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러니까 열을 누가 더 많이 받냐 이거죠. 적도 지방이 제일 뜨겁지 않습니까? 그죠? 저위도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표층 수온만큼은 저위도가 압도적이죠. 그죠? 고위도 같은 경우는요. 이 비교도 대상에서 거의 제외거든요. 왜냐면 혼합층하고 수온약층이 발달을 못했으니까. 얘는 시험 문제 내고 싶어도 특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위도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다음에 수온약층 가볼게요. 자, 수온약층이 가장 잘 발달한 곳은 어딜까요? 아까 수온약층이 가장 잘 발달했다는 의미가 요거 아니가?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의 온도 차이가 가장 크다 하는 거. 그게 결국은 저위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위도는 뭐 해당사항 없고. 다음 심해층 가볼게요. 심해층 같은 경우는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싸잡아가지고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 너무 깊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바람 없고요. 태양 에너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안 들어오죠. 이 두 가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저위도와 중위도와 고위도는 바람과 태양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죠, 그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헷갈리는 내용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표층 해수의 온도는 혼합층 그 파트를 말하죠, 그죠? 위도가 낮을수록 적도 지방을 말하지. 높죠? 태양 때문에. 위도가 높을수록 극지방 아니가 낮죠? 예,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두 번째, 표층에서의 온도는 여름철에는 당연히 뜨겁죠. 겨울철은 예, 낮고요. 다음에 바람 세기는 위도별, 계절별로 달라집니다. 어디가 제일 세요? 중위도가 세죠. 계절별로 따지면 언제가 세요? 겨울이 여름보다 세죠. 계절풍이 가장 센 계절은 고로 겨울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요 내용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6번 노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정말 풀리니까 오늘 신고하죠.